뭐 저기 국회의원 했을 때 또 법사위원장 했을 때 추미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후보 추미애했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 있겠습니까? 너무 못되겠어요. 일단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 특히나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보다도 야당에 좀 더 힘을 실어주면, 소수 야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그 의원의 했던 그런 역할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가르고, 그리고 적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은 도지사가 돼가지고 50%의 지지를 얻는다고 치면은 50%만 데리고 이렇게 도정을 운영할 겁니까? 나머지 50% 국민들은 다 적으로 돌리고요. 저는 도백으로서의 추미애 그 후보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민을 계속해서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그 토론회를 봤습니다. 거의 뭐 생각이 한 10년 전에 머물러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감도 없고, 그리고 뭐 공천 그 정도 잡음은 잡음도 아니죠. 사실 공천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22대 국회 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반명 학살, 이게 진짜 공천 잡음이거든요. 비명 행사. 네. 뭐 행사 정도가 아니라 학살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명청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저쪽이 더 시끄러워요 지금. 네,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인물난 겪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의원, 뭐 안철수 의원, 뭐 심지어 대통령 후보였던 뭐 김문수 전 장관까지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긴 했었는데 왜 다들 출마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당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좀 나와 주셔가지고 전체 경기도 선거 판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여러 방향을 통해서 많이 건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또 읍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김문수 전 후보, 대통령 후보에게도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 아마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은 이제 선거 60일 전에 이렇게 피선거권이 있으려면은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겼어야지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옮기지 못한 상황이라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후보군에서 조금 제외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후보들께서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구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지만은 뭐 그 중에서도 또 아무리 저희 어두운 공간이라고 그래도 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볕이 들어오는 그 구멍을 넓히고, 그 구멍을 넓히는 과정 중에 저는 또 벽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또 자신감 가지고 선거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치면은 저희가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죠. 민주당 후보가 추미애 의원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추미애 의원보다 더 유능하고 추미애 의원보다 더 선한, 추미애 의원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뭐 메시지를 가지고 도민들한테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의원 얘기가 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추미애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국회의원 했을 때 또 법사위원장 했을 때 추미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후보 추미애했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 있겠습니까? 너무 못되겠어요. 국회에서 그래도 조금 같이 뭐 말도 이렇게 좀 하고 좀 같이, 국회라고 하는 곳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또 소수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 특히나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보다도 야당에 좀 더 힘을 실어주면, 소수 야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의 했던 그런 역할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가르고, 그리고 적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은 도지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50%의 지지를 얻는다고 치면은 50%만 데리고 이렇게 도정을 운영할 겁니까? 나머지 50% 국민들은 다 적으로 돌리고요.
저는 도백으로서의 추미애 그 후보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정을 함에 있어서도 또 어떤 이해관계 조정이 많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사실은 이제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민 전체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거기도 경기도의회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뭐 추미애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 했던 것으로 비춰봤을 때 저는 뭐 전혀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경기도민을 계속해서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그 토론회를 봤습니다. 제가 이제 김동연 지금 현 지사라든가 그다음에 한준호 후보,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 이렇게 3자 토론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아이고 거의 뭐 생각이 한 10년 전에 머물러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감도 없고 뭘 해야지 될지 말씀도 잘 못하시고 어떻게 저런 분이 후보로 나오고 또 후보로 선출이 됐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생각이 머물렀다는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아니 뭐 그냥 전반적인 생각에 그냥 뭐 경기도에 대해서 뭐 본인이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한준호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이제 토론 과정 중에서 뭐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면은 뭐 어물어물 거리면서 뭐 후보님께서 답하시죠. 질문한 사람한테 답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공천 잡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냐 좀 보면은 추가 공모를 하면서 좀 생겼다고 좀 보는데 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추가 공모는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후보,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이런 후보들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기존에 응모하셨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뭐 조금 저평가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훌륭하지만은 그분들 외에 좀 더 훌륭한 후보를 모시기 위해서 추가 공모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두 분이서 경쟁하는 것보다 어쨌든 네 분이서 경쟁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더 재미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천 그 정도 잡음은 잡음도 아니죠. 사실 공천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22대 국회 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반명 학살, 이게 진짜 공천 잡음이거든요. 비명 행사 네. 뭐 행사 정도가 아니라 학살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명청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저쪽이 더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 당은 아직 단식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단식 많이 하고 있네.